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전주 대비 12,000명 감소한 36만 7천 명으로 집계돼 7천 명 감소했을 것이라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은 하원에 출석해 늘어나는 연방 적자가 미국 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적자가 통제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락하며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월 서비스업 PMI는 52.9로 전달보다 3.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실적 실망감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046억 원으로 62.4% 줄면서 시장 기대치를 대폭 하회함은 물론 3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 일정 1부 시작됐습니다.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앞에서 오늘 크게 주춤하는 날입니다. 전날 장중에 1,993포인트까지 가면서 2,000포인트를 불과 7포인트 차로 따라붙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어제 종가에서 약간 주춤하더니 오늘 1,960선까지 어제 갭 상승한 그 갭 메우기를 하루 만에 다시 메우러 들어간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이 이번 주 월요일 들면서 13거래일 만에 소폭 팔더니만 결국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도 매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물을 1조 넘게 샀던 외국인인데 오늘은 기관과 함께 파는군요. 개인만 사는 것으로 지수는 쉽게 올라오지 않는 상황인데요. 결국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크게 매물이 쏟아지는 대형주가 늘어나는 것도 시장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과 만도, GS건설 등의 주가가 참 좋지 못한데요. LG 디스플레이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까지 하락으로 바뀐 상황, 좀 자세한 종목 얘기까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 호재로 포근했던 우리 국내 시장이 오늘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6월 3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약보 합권에서 출발한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점차 늘리는 모습인데요. 1970선을 현재는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20.14포인트 하락한 1964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4일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했죠. 현재 외국인 1,87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9거래일째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도 3,000억 원 가까운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864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14포인트 하락한 5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6일 만에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기관은요, 20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168억 원 매도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455억 원 매수 이어가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개장 직후 전일 종가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폭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80전 하락한 1,11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현재 은행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운송장비와 전기전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67%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21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외국인의 매도로 이틀째 하락하고 있네요. 4.29%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도 7.4%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반면에 KB금융은 0.81% 강보 합권에서 4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1.69% 상승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8%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CJ홈쇼핑도 0.47% 약세 보이고 있고요. 다음 역시 2.26% 크게 빠지면서 현재 12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ENM도 3.07% 빠지고 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안철수 연구소 4.65% 어제와는 다르게 현재 급락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2.65% 상승하고 있고요. SFA는 반면에 54,500원에 현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가 묻지마 투자 심리로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디오는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조업체죠. 3일 연속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5,350원 기록하고 있고요. 바른손도 12.2%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도 14.83% 상한가 가까이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유성 TNS도 7.5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국내 최대 가전 양판점이죠. 하이마트 인수 관련주가 하루 만에 동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마트 1.93% 빠지면서 8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진기업도 5.69%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NC 실적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중공업은 3.41%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GS건설 역시 4.23% 빠지면서 1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만도 역시 9% 넘게 급락하고 있네요. 이어서 NC소프트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대장주 NC소프트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문화부와 여성부에 이어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또 신규 게임 출시 지연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더더욱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NC소프트 26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주말에 나올 오늘 밤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 보고 가지 않은 심리가 아시아 증시 전반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부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양상인데요. 더 중요한 국내 증시 하락 원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가 조금 오버슈팅이었나요? 일단 오늘 다시금 1960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밀리는군요. 네, 대형주가 기술적인 과열 정도가 있는 상황에서 때마침 외국인들이 오늘은 주말 1월 고용 지표를 앞두고 한 1,800억 원 이상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지수 하락폭이 좀 큰 상태인데요. 그동안 상승폭을 감안한다면 1% 하락 정도는 기술적인 조정 과정으로 볼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많이 오른 대형주가 또 오늘 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2,000포인트를 불과 몇 포인트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 코스닥도 또 조심스레 오르는 것 같거든요. 언제쯤 본격적인 키 맞추기가 중소형주 쪽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1월 중순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이제 강하게 순매수하면서 거래소의 대형주 주식을 강하게 올랐는데 현재 대형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과열 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중요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일단락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말과 연초에 많이 월 말과 월 초에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경제 지표의 모멘텀도 금주나 다음 주 초중반이면 끝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대형주가 아까 숨 고르게 동안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좀 상대적인 강세의 흐름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오늘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쉬지만은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좋고 또 좀 늦게는 다음 주 월요일 이전 정도에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이 완전히 타결이 된다면은 2,000포인트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자리에서 소폭이나마 현금화도 필요한 자리입니까? 마감 전략 짜주시죠. 근데 오늘 정도에서는 특별히 나온 악재 때문에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추가적인 매도 공세는 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번 나오는 1월 지표 외에 다음 주 ECB의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 타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옵션 만기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대형주가 크게 계속 약세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중반 초 사이에 좀 대형주 일부 차익 실현 정도 대응하시고 그다음 옵션 만기 외에는 잠깐 동안에 다시 코스닥 쪽에 약간 관심을 더 두는 편이 낫지 않나 싶고 그렇다더라도 시장이 코스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 코스피가 아주 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순환매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형주 잠깐 쉴 때 코스닥이 조금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2,000포인트 돌파 시에는 일부 차익 실현도 한번 고려해보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64포인트, 한 코스피가 20포인트가량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볼게요. 오인원수액 투자 전략 시간 역시 김민수 차장님 의견부터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 지금 현재 한 2천억 가까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물 출회 속에 숨고르기 장세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고 그럴수록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요. 옵션 만기까지 변동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관심 업종은 그러나 꾸준히 분할 매수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관심 업종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승윤 대표님은 조심스러워지는 유동성 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있는 그런 종목별 차별화를 염두에 두자. 역시 종목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는 김민수 차장님과 같으시고요.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급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 중인데 유동성이 추가 상승을 결국 좀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KTB 투자증권 명동 지점의 김영진 이사님은요. 다시금 시장의 1960선으로 회귀한 날 1960포인트 정도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하셨네요. 다시금 이제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주사, 건설, 오늘은 또 화학 섹터 대신에 기계 섹터가 들어온 모습이고요. 최종대 차장님도 아까 관심 업종을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자고 하셨는데 관심 업종이 기계부터 바이오 제약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신승훈 대표님도 최근에 건설 업종 편입하셔서 총 5개 관심 업종을 보유하고 계시고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전일과 동일한 관심 업종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 의견 주고 계시네요. 김현진 이사님 아까 1960포인트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 하셨는데 낙폭 과대주는 그러나 조금씩 분할 이익 실현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1960포인트 저가 분할 매수 기회를 찾되 낙폭 과대주의 경우에는 많이 이익이 난 경우 분할의 이익 실현도 병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신 김영진 이사님과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게 기간 조정 수렴 이후에 어제 보니까 윗방향을 잡는 것 같더니 다시금 갭을 메워버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쪽하고 기관 흐름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외국인 쪽 매수세 갑자기 어제 뭐 1조 원 사고 오늘 매도로 돌아서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환율 쪽하고도 좀 연결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도 환율이 좀 내리고는 있는데 이 1110원대 아무래도 여기는 좀 강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지금 들어오기는 외국인 자금이 해지 펀드성 자금이다 하는 어제 그 금감원 쪽 얘기를 감안을 한다면은 이 환차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니까 환율 쪽의 문제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뭐 2010에서 2020포인트까지 한번 목표를 잡았었는데 거기가 작년 8월 갭 발생 지수되었죠. 유로존 위기가 또 그때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갭이 발생이 됐고요. 유럽계 자금 이탈로 인해서 그 당시에 폭락이 만들어졌고 이 자금의 환류로 인해서 또 최근에 급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최근 외국인 매수세의 절반가량이 뭐 유럽계 자금이다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매도한 사람들이 다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원위치 된 상황이다. 뭐 유로존 위기도 대강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위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하루 이렇게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시장의 조정 양상을 보면서 이 매수 타이밍만큼은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뭐 꼭 2,000을 넘는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어도 이 1980포인트 자체가 뭐 싸다 볼 수는 없겠죠. 1980포인트 넘어선 만큼은 이제부터는 좀 싸게 매수할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 1월 달 월간 최대 규모 순매수 6조 2천억 가운데 2조 넘는 물량이 차익 거래 매수를 통해서 유입됐다고 하는데 옵션 만기가 또 다음 주잖아요. 혹시 이전에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은 옵션 만기 즈음에서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온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매수 차익 거래가 거의 이제 2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차익 잔고, 매수 잔고가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매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물론
외국인 매수세가 얼마나 또 선물 쪽에서 들어오느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베이시스가 저렇게 강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들어올 물량은 대강 거의 다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업종 쪽에서 낙폭과대주는 분할 이익 실현 얘기하셨는데 참 최근에 조선과 건설이 좋다 싶었더니만 일부 건설주, 특히 오늘 현대중공업발 조선주의 하락이 좀 특징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잘 살펴보면은 이 기존 주도주의 흐름들이 최근에 들어서 아주 안 좋게 갑자기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놓고 봐도 한 21선까지 이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는 아예 121선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한번 수급을 살펴본다면은요. 이번 주에 이 기관하고 외국인 쪽의 매수 상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수량으로 놓고 보면 우리금융이나 한진해운이나 SK증권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수량보다는 금액이 중요하니까 금액으로 뽑아본다면 LG전자나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증권 같이 그동안에 좀 낙폭 과대주 성격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최근까지도 그러한 모습이 이어졌죠. 결국 이러한 수급 요인이 연초부터 이번 주까지도 계속 지속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순매도, 반대로 매도한 쪽이 어느 쪽인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중공업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 주도주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저가주 쪽으로, 낙폭 과대주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번 이런 요인들을 살펴본다면은 다 사지 않고 어느 쪽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보면은 기관의 움직임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펀드 환매 쪽 한번 살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이 주식형 수익증권이 많이 환매가 되고 있죠. 한 최근에 1900포인트 이후에는 거의 한 2조 원 넘게 환매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기관 매도가 2조 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 19일 이후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날에 19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환매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투신권 매도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연기금 쪽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쪽도 그 19일을 넘어서면서 1월 19일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매수세가 거의 매도세로 반전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 8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 매수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이 PER 9배 이상에서는 매수가 안 들어온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은 이 1900포인트 위에서는 연기금 쪽의 매수세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전체적인 기관 쪽 매물이 좀 압박을 할 수 있다. 이 요인을 놓고 보면 전체적인 수급 요인이 좀 안 좋게 돌아갈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한다면 어느 정도 조정폭도 가능하기 때문에 1960포인트에서부터 분할로 매수할 기회를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김영진 이사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13거래일 만에 소폭 순매도하다가 3일 연속 사더니 다시금 현물을 파는 날인데요. 선물 쪽 움직임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선물 쪽 딱히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따지고 보면은 구정 설 연휴 쉬고 나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선물을 사준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선물 순매수 강도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1월 초에 선물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다가 1월 중순 이후에 선물 순매수 강도가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외국인 그 주간에 한 2조 정도 외국인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됐는데요. 매수 차익 거래는 현물을 사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선물 매도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차익 거래 용도로 선물 매도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 수준의 외국인이 지금 보합 수준이라면 일단 외국인 선물 순매수 강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이시스가 좀 양호했던 모습이었고요. 베이시스가 양호했는데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베이시스가 양호했던 것은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매수 차익 거래로 선물 순매수가 좀 숨겨져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베이시스가 1.8포인트대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론 베이시스가 오늘 같은 경우 0.9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도 베이시스가 굉장히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익 쪽에서 한 92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물량들이 일단은 지금 국가기관 쪽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만기 부담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물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부담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이전에 사실 뭐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차익 거래로 이렇게 좀 매수가 쌓인 거 나갈까 걱정. 이 관련돼서 변수가 역시 쭉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베이시스도 있지만 환율 얘기도 많던데요. 네, 지금 외국인 프로그램 순매수 자금인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도이치 사태 때의 사례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최근에 캐리 자금의 성격이 대부분 환베팅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환율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들 자금 청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이 한 1130원에서 1140원대에서 평균 환율이 프로그램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따라서 한 1100원 이하대에서 이들 자금 좀 이탈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만기 때는 따라서 외국인 매물 부담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한 6천억 정도의 국가기관 매물 부담이 우선적으로 청산될 수 있는 그 정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만기 또 전망 역시 좀 잘 들어봤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이번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강한 종목 따라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강한 종목으로 알았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도 오늘 꽤 출해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강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상승폭이 크면은 또 그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기 마련이고, 종목은 항상 그때 보여주는 모습만 가지고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 단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더라도 앞으로 강세를 띌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다라면은 그것이 매수 대상인 것이고,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면은 또 그것은 매도 대상이겠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전문 트레이더 수준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면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제가 늘 말씀 좀 드리는 거지만은 진입 장벽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계좌만 개설하고 HTS 접속만 하실 수 있으면은 주식 거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서 수익을 내면서 계속해서 성공을 해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초기에 큰 자금을 투자할 때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 것보다는 애초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다든지 시장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초기부터 투자를 정확하게 가시는 것이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초기에 너무 본인이 의존을 해서 본인이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손실이 커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계좌가 완전히 크게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또 타이밍이 이미 늦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쉬어가는 시장 흐름입니다. 급락이 나오는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장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나 보유 전략을 쓰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견조하게 느껴지는데 일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테마주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테마 종목군들은 금감원의 즉각적인 거래 정지 조치나 아니면 긴급 조치권 발동이라는 이런 극약 처방을 계속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과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또 우려가 되는 그런 일부 정치인 관련 테마, 그 다음에 기업 가치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거래 조치를 통해서 임의적으로라도 제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조치는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입장에서는 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조만간 또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미 공표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주가 갑자기 또 하락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참 딜레마가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바른손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1,000원대 초반에서 출발해서 지금 7,000원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거의 한 대여섯 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한 상태고요. 이미 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사실 테마주가 활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그만 관심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관련이 있으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황당한 케이스가 S&T 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문재인 씨가 과거에 부산고 출신이라는데 S&T 모터스 회장이 부산고 출신이다, 같은 동문이다 해서 주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가 그렇지 않다, 부산고 출신이 아니라 부산 남고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정정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또 펀더멘탈에 기초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 또한 최근에 테마주로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세종시 관련 테마 종목으로 연속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총선을 의식해서 각종 정책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세종시 발전 계획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근처에 공장 부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역시 단순히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묻지 마시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 쪽에서 웅진에너지가 최근에 급등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주들은 앞서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심권으로 보셔야 되고 매수 쪽으로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 즉 그 태양광 업황이 바닥을 치고 다시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긴장 관계 이것이 또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도 사실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 봄쯤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맞는데 오늘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좀 무리수이다. 나중에 조정을 줄 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의외입니다. 이일 낼 것 같았던 조선 대장주 현대중공업이 오늘 실적 부진 이후로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 모비스에 이어서 만도 차트도 깨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크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대형주들이 있는데요. 우선 현대중공업이 최근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조한 진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외국인들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존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며칠 뒤에는 저점이 잡히고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급하게 주식을 사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락이 진짜로 계속 주가를 끌고 내려갈 만한 하락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조정을 받는 흐름인지는 좀 반등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반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점만 잘 잡혀주면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수를 바로 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만도가 오늘 또 하락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장중에 10% 하락이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기사가 화가 됐는데 그 국내 내수 시장의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일제히 지금 부품주라든지 완성차 주가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진행을 보입니다. 특히 부품주들이 급락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도 얼마 전에 하락이 강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 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들은 위험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요. 지금 당장은 매도를 바로 쫓아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전이 좀 나오면은 반등 시 물량을 축소시켜 나가는 대응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NC소프트도 오늘 하락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현재 27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26만 7,500원 선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오늘 어제도 그랬지만은 게임 업종이나 인터넷 업종이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좋은 진행이 안 나오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락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NC소프트도 표면적인 이유는 역시 신작 게임이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 이것이 결국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오는데 사실은 표면적인 내용은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의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도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것은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지만요. 2009년도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2년 동안 급등세를 타고 2011년도 8월 달에 주가 급락할 때도 그다지 많은 하락을 하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좀 하락세를 계속 타기 시작하고요. 반면에 과도한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이나 완전히 주가 급락을 해서 완전 바닥권까지 내려와 버렸던 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태양광이나 전기 전자 쪽의 종목들이 반등세를 타기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께서 잘 주목을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도, 현대중공업, NC소프트 오늘 모두 다 매수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수 자리라고 보기는 힘들겠고요. 다만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늘 매도를 쫓아가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반등을 좀 주면은 하시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올라가네요. 20포인트 정도 낙폭 그리다가 15포인트 정도로 낙폭을 조금은 좁히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 동양증권에서 권영문 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간밤에 큰 악재는 없었잖아요. 주간 고용 지표도 좋았고 그리스 국제교환 협상도 뭐 며칠 내에 타결될 것 같던데요. 네, 우선 뭐 호재로 본다라면은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그리스 PSI 민간 채권단의 손실부담 협상이 마무리될 거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향후 변수로 작용할 부분들이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핀란드,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오늘 밤 베를린에서 회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 A 등급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러한 나라들 재무장관들의 그 회동에 따라서 뭐 어떠한 내용들을 논의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궁금해지는 그런 네. 자리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다음 주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당장 변수는 오늘 밤에 내일 아침에 이제 뉴스화 될 것 같아요.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비농업 부문 그리고 실업률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인지요? 예, 우선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러한 고용 그리고 부동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뭐 오바마 대통령에게 벤 버냉키가 한 26쪽짜리의 그런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리포트를 제출한 적이 있죠. 그러한 정황들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오바마 재선을 위해서 네.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또한 실업률 또한 그에 맞춰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밤 발표가 되는데 저는 일단은 뭐 좋게 나올 거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설사 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시장이 크게 빠지는 그런 임팩트로 작용을 하진 않고 있고요. 이미 이제 유럽발 재정 리스크가 좀 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서 주가가 좀 빠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중국 쪽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 사실 PMI 지수가 이번 주에 뭐 호재라면 호재였었는데 2달 연속 반등세 아주 뭐 미미하나마 이렇게 반등을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나올 중국 쪽의 변수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우선 20일 날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연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중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척도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중국이 여태까지 어떤 경기 부양보다는 어떤 물가 급등에 따른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걱정했다라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향후에 좀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돈을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중국 쪽까지 얘기 알아봤습니다. 이제 중국이 또 유럽을 도와주네 마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시장은 의외로 오늘 좀 조정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좀 실망감도 있습니다. 다시금 아유 또 1960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00포인트를 가는 게 확실하다면은 좀 싸게 살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많이 내리는 대형주 강력하게 매수 외치는 분이 근데 좀 드문 것도 사실이거든요. 마감 전략 그 부분 감안해서 세워주신다면요. 네. 우선 10년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지난주 6.025%에서 전일자로 해서 5.603%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유럽 재정 리스크에 감하는 그런 척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럽발 재정 리스크는 시장에 굉장히 좀 감하는 그런 분위기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번 1월달 한 달간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네. 외국인 매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유럽계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 그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유럽 쪽에 이제 은행들의 어떤 현금화 그런 욕구들로 인해 가지고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면은 그게 1월 달에 집중이 되면서 들어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유럽발 재정 리스크는 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그리고 또한 뭐 유럽 재정 협약 과정 중에 뭐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순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발언들이나 아니면은 뭐 순탄치 못한 과정 중에 돌발 악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진다라면은 이거는 매수 기회다. 만약에 이런 유럽 재정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는 2월, 3월, 4월 집중되어 있는 이탈리아 국채 만기를 제대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로존 붕괴에 이르는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시장이 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거는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네, 시장은 그러한데요. 종목별로 특히 오늘 많이 빠지는 대형주, 뭐 실적 부진이거나 혹은 좀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이거나 뭐 여러 가지 조금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형주 오늘 저가 매수해도 되는지 이 부분 조금 더 한 차례 더 여쭤볼게요. 네, 우선 뭐 나눠서 산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대응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네. 이미 뭐 사실 몇 주간 이렇게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은 사실 유럽 재정 리스크가 없어진다라면은 사실 원점까지 복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갈 수 있는 폭은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라는 점에서 빠질 때마다 사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지난주 이 시간에는 태양광을 굉장히 좀 좋게 본다라고 하셨었는데 외국인들의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화학주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웅진에너지 태양광 관련주 가운데 웅진에너지는 오늘도 선전하지만 한 주 동안 24% 올랐더라고요. 뭐 이번 주에도 뭐 나오셨으니까 관심 업종 어떤 쪽 좀 잘 좋게 보시는지. 네. 다음 주는 SNS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뭐 인포뱅크라든지 나우콤 그리고 KINX 그리고 가비아, 이루원 이러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가장 강한 종목인 인포뱅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상당 부분 5일선을 넘는 그런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제 마감 들면서 한 2%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SNS 관련주를 단순한 테마로 보기보다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효용을 가진 그런 테마가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 봄에 있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연말에 그것을 앞두고 어떤 최근 들어서 뭐 정권이 바뀌느니 마느니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한 뭐 정치 이런 선거 전에 미리 뭐 선거 운동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용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단순히 이번 첫 번째 상승의 파동에 그치고 말 종목들은 아니다. 그러고 말 테마성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이 중에 탑픽 종목은 뭐예요? 탑픽으로 보는 것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인포뱅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상당히 최근 들어가지고 낙폭도 좀 컸었습니다. 조정을 상당히 양호하게 받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2차 상승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미 주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음 주 정도에서는 눌림목 이후에 한 차례 더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뭐 신규 관심 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예, 다음 주에 관심 가져볼 만한 SNS 관련주, 특별히 인포뱅크를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수익률 보면서 AS를 꼼꼼하게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우리 권영문 과장님 포트에 담겨 있었을까요? 삼성전자 40%, GS 리테일 25%, OCI 추가 매수 지난번에 하겠다고 하셔서 25%로 실려 있었었군요. 현금은 살짝 10% 정도 담겨 있었고요. 일단 하이마트 인수 안 하겠다고 해서 오늘 일단 더 오르고 있는 GS 리테일이 수익으로 돌아왔고요. OCI가 지난주 추가 매수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올랐죠. 10% 넘는 수익, 이제 두 자릿수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살짝 비중 축소하셨는데 그것도 잘 판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내내 내렸으니까. 일단 삼성전자 어떤 종목부터, 다들 이슈가 되는 종목이라서 어떤 종목부터 AS 받아볼까요? 네. 우선 GS 리테일부터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이마트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면서 이게 뭐 약이 되냐, 오히려 독이 되냐, 뭐 이런 시장의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3%가량 오르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긍정적인 의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2008년도 이후에 약 한 20% 정도의 매출 성장을 이룬 회사이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이마트라든지 다른 유통업체들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성장성은 쳐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목표가 27,300원 그리고 매수가 23,100원 이었는데 지금 수익 중이죠. 손절가 19,500원만 하회하지 않는다라면은 목표가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 여전히 유효하겠습니다. 네, 아니 GS 리테일 지난번에 또 한때 한 2만 원도 위협하고 그랬을 때요. 기관의 락업 물량이 풀려서 그렇지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유효하고 2만 원 안 깨고 지금 또 큰 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GS 리테일을 27,000원 이상까지 목표가 잡아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OCI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뭐 말씀하셨다시피 태양광 관련주들 상당히 움직임들이 가벼웠었는데요. OCI 같은 경우에도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의 대장주라고 할 만하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차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갭을 지켜주면서 여전히 상승 쪽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52만 2,700원, 목표가 32만 원. 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23만 8천 원인데 손절가 하회가 되기는 이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2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OCI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32만 원까지 우리 권영문 과장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비중 축소하셨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113만 원 딱 찍고 그 이후로 쭉 다 밀렸단 말이에요. 오늘 21선까지 살짝 깨고 있는데 뭐 수급 주체 누군가 중요한 세력이 빠져나갔나요? 아니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주가가 아직? 네, 최근 들어서 IT주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이번 주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LG전자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번 한 주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우, 오늘도 안 빠지네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소외되어 있는 종목, IT 종목들에 대한 매기가 좀 쏠리지 않았냐,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경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포트 중에서 일부를 이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IT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하지만은 삼성전자 제가 처음에 포트에 담으면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어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는 부정을 할 수 없다라는 팩트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밸류를 줄만 하는 요소는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홀딩하면서 목표가 124만 원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중간에 EU 반독점 뭐 조사 들어간다. 그것도 조금 악재였었던 것 같고, 뭐 독일 또 재판 그 결과는 좀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수급 보니까 외국인이 쭉 사는데 기관이 조금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과거 경험치를 차트로 보면은 21선 언저리에서는 언제나 다시금 올라왔던 삼성전자인데 신규 매수는 어때요? 150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온다면서요. 네. 목표가. 물론 신규 매수가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신규 매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124만 원까지 목표가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가지고 왔었지만은 네. 이미 뭐 좋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된다라면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부담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상향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여력을 감안할 때 지금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시 한번 가격과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용문 과장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40%, GS 리테일 25%, OCI가 또 나머지 25%, 현금 10% 포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요. 삼성전자 신규 매수는 권하고 싶지 않다 하셨었는데 몇 차례 올리셨던 목표가 124만 원. 여기에서 더 이상 목표가 상향은 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요. GS 리테일도 일단 하이마트 안 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안 그래도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았는데 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흐름도 좋고 수익도 플러스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27,000원 이상 목표가 잡고 계시고요. OCI도 워낙 잘 가고 있어서 32만 원까지 목표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AS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에 계시는 권용문 과장님과 종목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포트폴리오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약 한 2분 정도 뒤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듯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다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물의 매도 강도가 2천억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 매도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외국인 매도보다는 조금 더 지수의 부담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잘하면 오늘 플러스대로 반등세 유지하면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